자, 이제 갑신일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 육식갑자를 보면 우선 이제 간목에 대한 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간목에 대한 성향에 대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두시고, 이제 사실은 상담을 해주다 보면 간목만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가장 그 기본인 자기 일간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때 이제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안 보이는 것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지지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둘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이제 형상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간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 나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임경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편제죠. 이게 편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편인, 그 다음에 이제 편관,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정기라고 하는 이 편관적 성향이 우선 이제 제일 크게 강하게 이제 여기를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런 다른 편제라고 하는 요런 요소가 또 이제 가미돼 가지고, 같은 편관이라도 요 요소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제압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관은 이 사람의 정신에 브레이크를 거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편관적 성향 때문에 내가 이제 지킬 건 지키는 식의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막 급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간목이 갖고 있는 내가 나서려고 하는 성향이라든가 뭐 이러한 성향들이 이 편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같은 갑인, 갑자, 갑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성향들에 비해서 나서는 거를 좀 덜 나선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제 갑자, 갑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갑오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는 탁탁 나서지만, 갑신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성향,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해도 간목의 모습이 아주 확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니까 설치고 또 리더 하려고 하고 나서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신일주는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모습. 물론 자기가 나설 기회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나 무슨 자기가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음간일주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나서요. 그런데 이제 갑이 나서지만은 그래도 다른 간목들에 비해서 갑신일주는 그래도 조심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측면이 이제 간목의 모습을 때로는 이 간목이 아닐까 이러는 의심을 하게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기본적인, 근데 상담을 할 때 간목적 성향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일단 고개는 끄덕거립니다. 나 이런 성향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제 이게 다른 간목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이제 자제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거를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을류일주라든가 이랬을 때에 갖는 이제 편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편관적인 이 같은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요소에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경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 경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서 여기에는 임수라든가 편제라고 하는 무토가 이게 없고 편관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을류일주에는 더 강하죠.
더 그런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덜 이제 아주 조심하고 이런 것을 지킬 걸 딱딱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면, 같은 편관이라 해도 갑신일주는 이 편인과 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도 요 특성들이 또 살아난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비교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을류는 편관을 더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면 갑신의 편관은 브레이크도 걸지만 그 속에 편인 편제가 있어서 그나마 먹고 살고 나름대로 거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같은 편관을 지지에 깔아도 갑신과 을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차이점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런 편관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더 이제 비교가 돼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 글자를 해석할 때도 신이 있다, 유가 있다. 그랬을 때 같은 편관이지만 신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숭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원숭이라고 하는 건데, 원숭이 또는 뭐 이런 부분을 이 신자가 갖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재능을 뜻하는 거거든요. 재능을 뜻하기 때문에 갑신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재능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성격이 더 이제 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닭의 모습, 이 갖고 있는 약간 조급함, 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파헤치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을류일주는 뭐가 이 같은 이제래도 관이라도 편관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뭐에 가느냐면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그 뭔가를 사건을 파헤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내서 약간의 그 집관력, 이런 것이 더 강한 일주가 이제 이런 같은 거래도 유가 있느냐 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들의 조합에 있어서 편관적이냐 또 이 글자가 갖고 있는 특성의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주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각자 한자 뭐 갑신은 뭐고 갑술은 뭐고 을류는 뭐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 신이 갖고 있는 원류의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거를 지지에 깔았을 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익히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갑자 쭉 뭐 거기에 글자를 모른다고 그래도 이거는 밑에 편관을 깔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갖고 있는 12지의 뜻은 어떤 거니까 이런 성향도 이 사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더 풍부하게 이 일주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 배우실 때 편관이니까 뭐 어때? 그러니까 그럼 딴 편관은 어떨까? 또 편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으면 이 요소가 더 복잡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숭이인데 그 재주라든가 뭐 여기서 갖는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간다 그러면 보다 이제 갑신일주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편관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또 물상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고 금이라는 거는 금이잖아요. 금이고 금을 이제 깔고 있으니까 나무가, 이게 목은 이제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바위라고 보는 거죠. 바위. 예? 바위라고 보는 거고, 바위 위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나고 있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형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간목하면 되게 커다란 나무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커다랗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커다랗게 자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나무에서 자라나는 이제 그러니까 바위에서 자라나는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한데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바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평관인 바위인데 여기 편인이라는 게 물도 있단 말이죠. 물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흙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은 거름이다 이런 얘기죠. 거름이란 얘기죠. 근데 같은 을류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뭐를 보냐면 바위에 붙어 있는 나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바위에 이렇게 있는 데다가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진짜 물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랑 이 나무랑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이게 나무가 같은 것 같아도 같이 이 형상으로 보면 바위의 나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자체의 흙이, 그러니까 물이 있고 흙 거름도 있는 나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듯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잘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힘든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형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분재, 예를 들어서 분재는 그 안에다가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형상이 되니까 그리고 또 모양도 잡아주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좀 좋아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하면 이제 풍란이라고 아시죠? 풍란. 한마디로 그 절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뭐 자체에 물은 없지만 비가 오거나 이슬 아침마다 안개 끼고 이러면 그런 거에 주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는 하나의 그 이제 나무인데 그게 뭐냐 나무라고 보기 어렵고 풀이다 이거죠. 풀이 뭐다 이제 풍란인데 뭐 풍란도 있고 또 뭐 이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풍란이라는 거 자체가 이것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재도 비싸겠지만 풍란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런 삶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주가 갖고 있는 요소는 대립목, 커다란 나무고 또 건축목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갑인이나 갑절은 좋은 사주고 갑신은 나쁜 사주냐? 또 그건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갑인이 진짜 쭉쭉 올라가는 커다란 나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직장 다니기보다는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갑신의 그거는 일단 그 분재라고 예를 하면 분재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놓느냐 어느 장소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시골에 그 어디 뭐 비닐하우스에 있는 분재하고 또 뭐 장관집 누구의 분재하고 가치가 또 다르는 것처럼 이러한 거라서 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갑인일주는 주변 여건에 별로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영향을 하냐? 자기 그냥 뭐 일반 산중에 있으나 아니면은 그 도시 근교에 있으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주변에 있는 물을 흡수해 갖고 자기 마음대로 크는 거고 다만 이제 가치가 곱게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꾸불꾸불 자랐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그 건축물에 쓰일 것이냐 대들보로 쓰일 거냐 아니면 뭐 석가래나 이런 걸로 쓰일 거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런 형상적인 측면에서 갖고 있는 기본 요소만큼은 이해를 하시고 이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형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갑신일주는 자 바위 위에 있는 나무인데 그 안에 물도 좀 있고 또 이 거름도 좀 있는 그런 나무다. 일신일주와는 좀 다르다. 근데 형상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목은 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제 달라가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